찰나의 순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MTNW 나연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의 코스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먼저 읽고 가도록 할게요.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양 시장은 숨고르기 조정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양 시장 모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는 빨간불을 보여줬지만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수 견인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감 지수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장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슈가 있었죠. 이런 SSD 지난해부터 문제가 돼 있던 그 재고 이슈가 문제 있었는데 이런 어느 정도 해소를 되고 가격 인상 이슈로 인해서 이런 SSD 관련주들, CXL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예, 코스피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격 조정이 좀 크게 벌어졌어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에서 삼성의 수혜를 받는 SSD 관련주들이 상승이 있었던 반면 그 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박셀바이오라든지 이런 좀 악재가 있으면서 좀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격 조정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승의 힘을 좀 돌려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키워드에 대한 전략은 저희 AS 진행하면서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AS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반도체 AI 키워드에 집중 많이 해주셨는데요. 탑5 상승률 보신다면 한미반도체부터 쭉 비중을 본다면 반도체가 많습니다. 반도체 종목 가운데 한미반도체 AS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격 조정 이 나온 제약바이오가 관전 포인트인지 아니면 오늘도 잘 가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힌트 한미반도체 AS 겸해서 같이 좀 제시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반도체를 여전히 여기 방송 시간 통해서 마찬가지겠지만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에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드렸어요. HBM과 뉴로모픽 이렇게 강조드리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에서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TC 본더, 듀얼 TC 본더를 납품을 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SK하이닉스를 넘어서 최근에는 마이크론에까지 장비 공급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HBM에서 대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 자리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고 있을 때 역시 HBM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과열권에 접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약간 자제하시는 전략이 좋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그리고 잔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가 발달하면서 HBM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한번 갖고 가시는 전략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상승률 탑5 중에 새로 공략할 종목이 없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타점 공략주로 이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에이직랜드더라고요. 저희 예. 탑3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AS 겸해서 그러면 신규 포인트는 어디에 둘지 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추천드리고 네. 좀 많은 수익 상승이 나와서 어려운 장에서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 에이징랜드는 그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TSMC와 ARM의 공식 파트너사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세 가지 수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수혜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 하우스들의 그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면 끝이었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은 팹리스 기업에 맞춤형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어주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로모픽 칩을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이 기업이 바로 뉴로모픽 칩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수혜를 봤을 때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자리도 한번 같이 설명드려볼까요? 자, 지금 기술적 자리를 봤을 때 지난주 자리를 추천드리고 꽤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오늘 공략을 준비한 이유가 지금 상승 다음 다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신규 매수도 무리 없고
기존 갖고 계신 분들도 일정 부분 추가 매수까지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지금 뉴로모픽에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멋진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과열권에 진입한 반면 이런 에이징랜드는 아직 과매도권에서 제대로 된 상승이 아직 뽐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같은 디자인 하우스에서 가온칩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을 찍었는데요. 이 지금 에이징랜드의 시가총액을 보면 6,700억 가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저점, 타점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7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제시드릴게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로 저희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요. 예.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담 없이 더 목표가 높여서 가져가도 되는 구간, 예. 그리고 신규로도 부담 없이 매수해서 목표가를 7만 원 제시를 네. 해주신 거죠. 예, 목표가 1차 7만 원인데 이 기업은 7만 원에 다 매도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셨으면 하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7만 원으로 제시드렸고 신규 매수, 그다음에 추가 매수까지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가온칩스의 크기가 이만큼 커졌다라고 상대적으로 에이징랜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희 가온칩스에서도 든든한 수익을 좀 챙긴 적이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구간으로 제가 정리 마무리로 하면 될까요? 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다음에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먼저 시세를 주고 지금 이격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에 관해서는 밴드방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마디마디 집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미반도체 수익 든든하게 챙긴 쪽에서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보유자 영역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신다고 했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가 1차 목표가 7만 원으로 신규로도 부담 없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 타점이 왔다라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항상 두 종목 정해드립니다. 공략주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일단 시장 문 닫고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양대지수 흐름 엇갈린 채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구간에서 코스닥 지수는 2%대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자 계속 찍힌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9거래일 만에 900선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힘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다만 양대지상 모두에서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긴 하네요.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동향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전에 급등했던 환율 시장 좀 잠잠해졌는지 잠시 후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월 2일장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조금 커지는 오후여서 좀 마음 무거운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모습이었죠. 이 가운데 인공지능, AI 키워드를 가진 쪽을 제외하고 다른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거세게 받는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투심 위축된 구간에서 코스닥 하락폭 2%까지 오늘 진행된 하루였습니다. 환율 시장의 움직임까지 오늘은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요. 지수 먼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삼성전자 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하락한 종목수 정말 많았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한 종목이 2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600개를 넘겼는데요. 삼성전자의 힘으로 오늘장 그래도 빨간불 지지하면서 0.2%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891선의 마침표가 찍혔고요. HLB,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 이렇게 장중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이었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장에 장중 내내 매수세가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얼마나 샀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왔고요. 1조로 찍히고 있네요. 외국인 쪽에서 1조 지금 찍히는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물량은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물량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짝에서의 코스닥의 흐름 확인해 보시면은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였습니다. 2천억 원대로 양대 시장 모두에서 확인이 되는 기관 쪽에서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은 쏠림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력하게 확인이 됐네요. 자, 오늘 짝에서 코스닥 개인만이 사고 있는 포지션 나왔다는 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환율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의 움직임 좀 급격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 장중에 고점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나왔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자막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브리핑해드리고요. 그 전에 종목들의 흐름 보시면은요. 환율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왔죠. 1조가 찍힌 오늘입니다. 삼성전자, 대형주에 대한 쏠림, 반도체에 대한 쏠림 강합니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심리 강력하게 유입되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5일이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디램 관련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고요. SSD 가격 25% 파격 인상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 하단에 있는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오늘 강력하게 나왔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 안에서의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현대차,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도매 판매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라는 소식 영향을 받았다는 점 특징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삼성전자가 3년 만에 84,000원 선 뚫었다, 85,000원 선에 마무리됐다. 이 부분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오늘장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 악화가 근본적인 좀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HLB도 하락폭이 좀 깊게 확인이 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3.64% 하락이었고요. 삼성탄제약 마찬가지죠. 아멜리아 시밀러 관련한 미국 특허 취소, 현지 진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면서 하락폭 크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무근이라 회사 입장이 발표됐지만 드라마틱하게 낙폭을 줄이지는 못한 상황, 17%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보시면 오전에 장중에는 1356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달러에 힘이 실리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 후퇴한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함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외환 당국 계획 경계감 속에 이 상승폭은 조금은 둔화되는 오후장이었습니다. 1352원 선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 포인트로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5,0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나 우울한데 삼성전자만 보면 정말 급등 호황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내일 준비해야 될까요? 예,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셨을 만한 장이었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이격 조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단기 과열권을 시켜주는 그런 이격 조정을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격 조정을 거쳐줘야 다음 상승할 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로테이션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이오면 바이오, 반도체에서 HBM의 시세를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CXL 시세를 주고 돌아가는 시세를 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미 많이 오른 섹터보다 좀 눌림을 받고 있는 반도체에서 앞서 말씀드린 에이징랜드처럼 뉴로모픽 반도체주들 그리고 로봇 섹터들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눌림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반도체, 특히 유로모픽, 로봇 섹터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순환 그 반등, 예. 그러면서 로테이션 장세는 그 키워드 안에서만 활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장 전반적으로 도는 로테이션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로테이션 도는 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바이오 섹터도 지금 최근에 시세를 많이 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만큼 좀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꼭 악재가 아니더라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HBM 같은 경우 많이 올랐던 것처럼
제가 SK하이닉스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 전략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눌림을 받고 있는 시세를 못 준 이런 반도체 주도 섹터들 그런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눌림 구간에서 네. 이제 힘을 보여줄 그 전의 타점을 잡아주시잖아요. 두 번째 공략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섹터에서 가져가 주셨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로봇 섹터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로봇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은 협동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탄탄하다 할 수 있겠죠. 이족 보행 로봇 쪽에 이래서 핵심 부품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 군용 로봇이라든지 다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사업을 다각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2대 주주로 지분 15%를 갖고 있는데요. 29년까지 콜옵션 2번 행사를 통해서 지분을 60%까지 늘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투자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받쳐주고 삼성전자에서도 로봇 사업에 대한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 대장주로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발 모멘텀으로 대장주격 종목으로 취급받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요. 그 점 부각 좀 시켜주셨습니다. 그럼 자리 자체는 어떤가요? 요즘은 자리가 좀 만들어져야지 반응이 나오던데 이 정도면 잘 조정받았다, 눌린 구간이라고 보셨을까요? 예, 자리가 지금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오른 섹터보다 좀 눌림 섹터들이 좋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15%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과매도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캔들을 보신다 하더라도 음봉을 5개를 주고 밴드 하단을 딱 지지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간 차트에서도 지금 지난주 음선을 줬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은 시장 조정과 함께 좀 음선을 만들어줬지만 이번 주 양선 가능성까지 그리고 이 윗꼬리를 커버하는 상승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기회로 보시고 크게 리스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 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매수 밴드는 어떻게 설정하고 일단은 한 주 한 주씩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 워낙 없이? 낙폭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크게 무리 없고요. 사실 목표가를 제가 21만 원, 그러니까 전고점을 제시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불러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에서 좀 수익 실현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더 여유 있게 24만 원 근처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3월 22일 만들어졌던 고점 뚫는 거기까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중장기 AS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야, 그럼요. 네이버 로보틱스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MTNW 나연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마지막 코너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코스닥 쪽에서 빨간불 같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장 파트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